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자, 오늘 월요일은요, 항상 늘 시황 관련된 말씀을 해드리는 요일이죠. 그래서 8월 첫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함께, 네, 여기서 더 붙여서 국내 관심 이벤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말씀도 해드릴 거예요.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2차 전지 또 그 안에서 LG화학이 또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LG화학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추세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간다. 또 에코프로 말씀도 해드렸었습니다. 제가 유료 회원님들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홀딩하는 수익을, 그러니까 전량 수익을 실현하는 홀딩 기준 가격을 제시해 드렸고,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간 종가를 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죠. 자, 이런 부분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또 개별 종목에 대한 말씀도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또 내용이 유익했다, 도움이 되신다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자, 여기에서 제가 C땡땡에 대한 것을 빼버렸어요.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확산세, 주요가 미국의 확산세가 완화가 되어서 빼버린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관심도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코땡땡에 대한 재확산세는 아직까지는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가가 조금 점증하는 모습이 또 우려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정점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관심은 코땡땡의 재확산, 또 주요 도시들, 국가들의 그 봉쇄 조치를 다시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보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의 또 추가 경기 부양 법안 추가 논의, 이쪽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좀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엔 보합선에서 마감을 시켰고, 또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또 전환이 되어지면서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 이 경기 부양 법안, 이 민주당과 공화당, 그러니까 미 행정부와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간의 이견, 의견 충돌. 이게 지난주 5차 경기 부양 법안, 이 31일 만료된 추가 실업급여 연장 협상이 실패를 했어요.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장 초반에 좀 그렇게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 부분은, 이 부분이 한국 증시에 좀 부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금주에 추가 논의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주 초에 요 부분이 단계적으로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또 보여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주 초에 나오느냐, 주 후반에 나오느냐, 아니면 이번 주를 넘기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좀 엇갈릴 수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주요 국가의 7월, 주요 국가는 어딜까요? 유럽, 미국, 중국이 되겠죠. 유로존, 미국, 중국 7월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8월 3일이에요. 8월 3일 날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6월 52.6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한 이후에 7월 요 부분이 좀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7월 마지막 날이죠. 시카고 PMI 지수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기도 했었고 한데요. 또 중국의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전월 51.2에 비해서 증가를 할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 유로존 7월 마켓 그 제조업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 50 위로 상회를 예상하고 예상하는 만큼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협상, 추가 부양에 대한 정치적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코 땡땡 이후로 시장의 특징이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호재 소식이 있을 시에는 굉장히 뜨겁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에 그친다 치면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벤트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발표됐어요.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VR, AR, 증강, 가상현실 규제,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가 오늘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VR, AR 해가지고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제 게임에 많이 아마 뭐 피카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근데 게임뿐만이 아니고 이제 산업으로 보셔야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렵고 길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보는 VR, AR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반도체는 디지털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 뜬금없이 무슨 아날로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게 디지털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느끼기 위해선 촉각, 시각, 청각, 후각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디지털 신호를 결국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날로그 반도체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 말미에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하반기 언팩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5일이에요. 5일. 그리고 8월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폴더블 폰 서피스 듀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8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갤럭시 폴드 2
또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G 플립 5G 버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5일이니까 또 스마트폰 또 요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런 종목들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좀 관심 가져 보실 수 있겠고, 또 8월 6일이에요.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예정. 이 부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K서비스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 콘텐츠, 에드테크,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이런 6대 유망 K서비스로 선정을 해서 집중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익숙한 용어들이 있죠. 핀테크라든지 의료, 헬스케어, 콘텐츠. 사실 오늘 디지털 콘텐츠,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업종 중에 외국인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업종 중에 하나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되겠고요. 또 게임주들도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자, 요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가지고 보신다면 또 이번 주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오늘 2251.04포인트 0.07%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해놨어요. 자, 제가 매일 장전 시황을 무료 카톡방,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영상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또 입장하실 수 있는데, 매일 장전에 올려드리는 시황에 대한 의견과 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도 제가 같이 올려드려요. 같이 올려드리는데, 오늘 어떻게 올려드렸냐 하면 오전 8시 28분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전 8시 28분 장전 시황 올려드리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갭 상승한 지난주 갭 상승한 구간에 제가 이렇게 노란 박스를 그려가지고 표시를 해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여기.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제가 오늘 아카데미 회원님들 그리고 유료방 회원님들한테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한국 증시는 제한적인 약세 속에서 제한적인 약세 속에서 종목 장세가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장중에 아래 꼬리를 달았던 부분이죠. 장중 저가는 2237.04 마이너스 0.55%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보합 수준에서 종가 마감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증시를 볼 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지난 7월에 강한 외국인 매수 수급의 힘으로 상승을 했던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는 흐름. 그러니까 가장 덩치가 큰 삼성전자가 좀 쉬다 보니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조금 무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다. 기준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좋은 흐름은 양봉의 시종가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지난주 화요일에 월요일 종가 마감시키고 화요일 갭상승 출발을 시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어떠한 위험자산을 선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갭상승 출발시키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초가는 단기적으로는 지키면 좋은 시초가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좋은. 물론 이 갭자리를 메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일봉의 흐름, 일간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그쵸? 조금 더 중기로 본다면 주간 흐름에서 주간의 시종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 똑같은 설명을 6월 15일에도 드렸잖아요. 6월 셋째 주. 네? 6월 셋째 주
6월 첫 주의 시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지켰죠? 지키고 상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8월, 자 7월까지의 상승, 4월, 5월, 6월, 7월까지의 상승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7월의 종가 부분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흐름이 더 좋겠죠,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셔야 하겠고, 또 종합주가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대형주,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 시세 흐름도 투자나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실만 하다. 그리고 또 주중에 있는 갤럭시 언백 행사 요 부분에 따른 또 영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 주간 흐름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흐름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횡보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봉의 시종가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홀딩하는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LG화학.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카데미 회원님 수익률 100% 기념으로 해서 수익률 100% 달성을 하셨어요. 아카데미 회원님이. 그래서 장중에 보유 비중의 한 4분의 1 정도만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세요. 이런 의견을 드렸고요. 자, 일간 흐름에서 역사적인 최고가, 일간, 주간, 월간 해서 역사적인 최고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격을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벌린 후에는 기간 조정 내지는 또한 적당한 가격 조정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살짝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홀딩 기준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해서 결국에는 게임주도 게임주지만 VR, AR을 이용한 게임, 또 유통도 되겠죠. 또 의료, 산업, 또 건설, 이런 산업에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산업도 산업이지만 결국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고 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간다. 그럼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해당 산업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은 당연히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햅틱 드라이버 IC. 그래서 동훈 아나텍이에요. 코스닥 작은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치어 수준이죠. 치어. 작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의 가격 시세 흐름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횡보의 가격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하단선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기관 외국인이 현재로서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향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기술력이 있는 종목,
로 저는 동훈아나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흐름으로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전에 말씀드리면서 차트에 표시를 해 놓은 구간인데 시세를 한번 주기는 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줬었고 여기서도 한번 주었었고 콧땡땡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게 언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 그 구간에 지금도 다시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추천 매수의 의견, 매수의 가격 구간으로 제시해 드렸던 가격이 작년 2만원이잖아요. 그걸 올해도 말씀을 드렸고 똑같죠. 보는 가격 구간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고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제가 작년에 보던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 가격 구간에서 5,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 흐름에서는 주봉 차트상에서 이제 12주 이평선이 갖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해드리는데 12주 이평선의 외바닥 그리고 다시 조정, 여기에서 5,000원을 이탈시키지 않고 주가 상승을 한다면 12주 이평선은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쌍바닥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면 의외로 또 좋은 또 공략 자리가 제공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